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임팩트가 굉장히 크네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도 굉장했고, 또 오늘 이제 전체 시장,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 상승으로 이제 향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완연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완연한 어떤 완벽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의 움직임은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상 좀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바이오 쪽, 로봇 쪽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내용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2.7%, 2.7%라는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는데 거래대금까지 터졌어요. 이거는 진성 상승이죠. 진성 상승.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했다. 그것도 이제 시초가가 저가, 그리고 종가가 거의 고가에 이제 마감하는 아주 베스트한 어떤 형태. 2,449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도 770 종목으로 압도적인 많은 수. 그리고 코스닥도 2.4%.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6조 정도 터졌고 796포인트. 상승 종목수 1,300 종목으로 압도적인 수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거는 이제 수급인데요. 오늘 선물부터 볼게요. 외국인이 14,000계약 이상을 순매수했고,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각각 4천억, 1,000억, 그리고 기관이 7천억, 2천억대.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수급적 구도.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 삼성전자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데요. 삼성전자 4.5% 상승, SK하이닉스 4.8%. 그래서 시총 상위 대표 종목들이 또 지수를 끌어올려주면서 오늘 수급 구도, 그리고 대장주, 그리고 지수의 어떤 시초가, 종가, 요 모든 것들이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 가능성을 이제 확률을 높인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수급구도 이제 차트의 어떤 궤적들, 그리고 오늘 해외 시장 자체도 일본하고 대만은 이제 좀 반영했잖아요. 어제 이제 개장하면서.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가장 강한 어떤 형태를 미국 나스닥이 한 5, 6% 이제 급등했으니까 연휴 기간 동안 그 반영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니케이 증시 0.25%, 대만이 0.5% 상승, 홍콩 상해는 보합 정도네요. 미중 갈등의 문제가 좀 컸던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중국 CMO 업체 급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 그 반사수의 기대감들이 좀 더 붙었죠. 제조기지 형태를 한국으로 이동한다든지, 또 한국이 또 그러니까 미국에 또 제조시설을 설립하는데 또 좋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한국 증시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는 2.7% 상승 마감하면서 21선에 이제 붙였죠. 거래대금까지 이제 상당히 좀 나와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21선 근방에 붙였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패턴이 봉의 형태랑 수급인데요. 역시나 이제 봉의 형태도 시초가가 저가, 그리고 종가가 고가인 어떤 형태로 마감이 되면서 연속성을 지니는 어떤 시세 부분을 좀 말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형태로 오늘 양시장 모두 마감됐고, 시총 상위주들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이 원달러 환율도 고점의 패턴들, 천정의 패턴들을 좀 만들고 있죠. 파동의 어떤 궤적 자체를 각도를 높이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파동일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거의 클라이막스 어떤 시세 분출 구간으로 가는 모습들은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이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고점을 좀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시에도, 한국 증시에도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면 삼성전자가
저점을 깼다가 이제 완전히 거래 대금도 터져줬고 오늘 수급 구도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이게 좀 연속성을 지니면 이제 오늘이 좀 추세 전환 가능성을 좀 높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21선 돌파하고 이평선을 차례로 좀 돌파하면서 완연하게 수급까지 연결된다면 아주 베스트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4.8%, LG엔솔 뭐 계속 여념없이 상승 추세 2% 상승, 또 삼성바이오가 3.8% 상승.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강했던 쪽은 덜 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낙폭이 과대했던 쪽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삼성 SDI가 이제 5.4% 상승했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한 3% 내외 정도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 정말 약했죠. 이쪽이 이제 정말 약했는데 반등이 좀 나아졌고, 셀트론도 1.3% 상승하면서 최근 낙폭을 좀 돌리는 형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고로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정상화 되고 있다는 기사 소식들이 나오면서 강세 반전됐고요. SK 그리고 LG전자, 포스코케미칼 6% 급등했네요. 와, 제일 세네 2차전 쪽에서. 카카오뱅크도 강세를 좀 띠는 흐름들. 그래서 카카오뱅크 굉장히 이제 그 민감도가 높잖아요. 지금 성장주 내에서도 가장.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세게 올라온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네요. 뭐 성장주 중심으로 강한 어떤 흐름들 보여줬고, 코스닥 넘어서 셀트론 헬스케어, LNF, 셀트론 제약, 펄어비스 카카오게임, 가장 민감도 높은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5%, 4%, 위메이드도 6%.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따라잡는 건 좀 부담이고요. LNF는 3% 상승하면서 또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계속 이어가는 형태. HLB는 이제 좋은 어떤 임상 결과 발표한 소식 나왔는데 차익 실현 나온 거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흐름들 전개됐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2%.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중심으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올랐으니 또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뭐 LX 세미콘 반도체 관련 주들이 보다 더 강한 어떤 모습들을 오늘 보여줬던 것 같네요. 원익 IPS, TCK도 4%대 강세, 심텍 많이 떨어졌잖아요. 7% 반등.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많이 좀 반격하는 어떤 흐름들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텍이 12% 상승하면서 좀 추세가 좀 돌려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고용도 8%, 덕산네오록스 7% 플러스 내어주는 형태. 오늘 무엇보다 이제 로봇 관련주가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로봇 ETF가 이제 출시된다는 소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SPG가 10%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고점 뚫으면서 17.8% 이제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13%로 신고가죠. 그러니까 제일 센 종목이죠, 현재. 유일 로보틱스 신규 상장주. 그래서 여기 이제 매물대를 돌파시키면서 지금 로봇 테마 내에서도 가장 강한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지금 정배열 상태로 이제 가장 강한 축에 있고, 어쨌든 로봇 관련된 어떤 분위기, 움직임들은, 수급들은 지금 굉장히 세게 들어온 형태로,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뭐 기관 외국인들 쌍거리, SPG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수급적인 부분이 같이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메인이에요, 사실. 시장 내에서는 이제 주도 업종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아까 봤듯이 이제 가장 강한 어떤 소재주 중에서 흐름을 보여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8%, 동박 업체들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 SKC 4%,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2.8% 강세 흐름, 그리고 동아기업 4%, 이제 엔케미 3% 해서 전해질 쪽으로도 수급이 같이 돌았던 형태네요. 그리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 1%, 양극재 쪽 뭐 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도 강했고, 뭐 성장 섹터가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은 바이오 쪽으로 이제 보면요, 한미약품 FDA 승인 받았는데
음봉으로 밀려버렸어요. 8%로 시초가 형성되고 나서 뭐 차익 매물이죠. 뭐 다르게 뭐 해석할 게 없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밀렸다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다른 바이오 쪽에서 이제 강세를 좀 띄었죠. 레고캠 바이오도 3% 상승. 오늘 파맵신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파맵신이 오늘 카티치로제 쪽으로 항암 효능을 확인한 부분 파이프라인이 조금 시장에서 관심도를 좀 높인 부분이었고, 상한가에 이제 들어가는 낙폭이 과대했죠. 예, 그 부분이 작용했고, 네오이미텍도 이번 학회 뭐 좋은 어떤 내용들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유틸렉스도 12% 급등했고, 앱클론도 4.6% 강세. 그래서 오늘 바이오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어떤 수급들, SK바이오팜도 3% 플러스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쪽에서 이제 해성DS가 최근에 낙폭이 셌는데요. 예, 뭐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ISC도 7%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대덕전자 4.6%,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5% 상승. PSK가 오늘 셌네요. 7% 상승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엄청나게 오늘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린 게 방산주들이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현대로템도 2.9%, 한국항공우주도 4%.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끝물 이런 단계에서 있잖아요. 이런 단계에서 막 기관들도 엄청 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차익 실현하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팔아제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거의 뭐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시키는 흐름들,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들, 패턴들이 결국은 메이저들이었던 매도가 좀 벌어지고 있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50만 주나 기관이 팔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산주들 차익 실현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테마를 돌렸잖아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 이런 것들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어떤 흐름들, 기관 외국인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최근에 테마성으로 이제 올라갔던 이런 기업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어떤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S 윈드 하나 솔루션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테마성으로 이제 막 이름 붙여가지고 들어온 어떤 물량들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성일 하이텍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신규 투자 2,000억 넘는 규모를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이 테마성으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급등했고 테마성으로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낙폭 과대했던 성장 섹터, 그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수 전체적인 측면을 볼 때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지금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바뀌었고, 선물 쪽도 엄청나게 돌려세우는 형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쪽도 오늘 뭐 뚜렷하죠. 삼성전자 일단은 2,600억 세게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가 그 다음 1,100억. IT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싹 들어왔습니다. LG노텍, 삼성 SDI까지 싹 다 지금 IT 종목이죠. LG엔솔도 전기전자 섹터에 들어가잖아요. 삼성전기도 전기전자 섹터, 그렇죠? LG화가 이제 화학 쪽이고, 포스코 케미칼, 비금속 해서 IT 종목 쪽으로 쫙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 그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LNF,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심텍, 로봇주들이 로봇 3인방 가장 강한 대장주군이 레인보우, 그리고 유일, SPG 이 세 종목인데 모두 쌍거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이뤘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 LX세미콘, 원익QNC,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 LNF가 또 수급 주견
급등이고요. 어쨌든 반도체, 또 일부 바이오하고 또 로봇 쪽, 이런 쪽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코니 오토메이션, 이거는 기술적으로 볼 때 너무나 완벽하네요. 거래 터트리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APS 홀딩스 최대 주주가 들고 있고, 유동주수가 매일마다 터지면서 상 쳐버리는 형태, 매집의 형태로 딱 나오네요. 어쨌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D&T라는 기업이 또 LG 엔솔로 2차전지 장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 기업도 뚜렷한 어떤 탈바꿈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2차전지 장비 쪽은 사이클이 이제 도래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이 아마 탄생할 것 같고요. 이런 공급 계약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로봇 ETF 출시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추석 연휴 기간이죠? 기간 전이네. 9월 8일날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로봇 ETF가 이제 이달에 좀 출시된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당시 단독 기사로 나섰는데요. 삼성 운용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K 로봇 ETF 출시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나올 듯한다 해서 ETF가 나오기 전에 이 선제적인 어떤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ETF에 담으려면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죠. 확실한 어떤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연결 지어질 수 있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ETF에 이제 담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가 처음으로 나온다. 로봇 시장은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각 축장으로 부상한 데다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옴에 따라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테마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로봇 그리고 이제 여러 무인화, 또 무인 공장, 뭐 자동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각 대기업들이 다 이제 로봇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 이제 상장 시총 상위주들도 이제 당연히 포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담기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언급된 종목들이 담길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이제 뭐 종목은 확정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없고, 이 로봇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기업들이 이제 ETF 수급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 그래서 K 로봇 테마 ETF 가칭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K 로봇 테마 ETF는 한국 거래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국내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재까지는 우리 증시에 국내 로봇주를 앞세운 ETF는 없었고 해외는 이제 ETF가 있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상장 시기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10월 초가 될 전망이다. 해서 이게 뭐 우리 이제 뭐 메타버스든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불어닥쳤잖아요. 그래서 ETF가 만들어진 어떤 시점 전후해 가지고 이제 관련 주들의 시세가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과거에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한 시세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 이번 상품 출시로 삼성자산운용은 국내외 로봇 ETF 라인업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2017년 삼성자산운용은 글로벌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국내 첫 4차 산업 관련 ETF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로봇을 뭐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뭐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불고 있는 흐름이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 도입을 비롯해서 이제 뭐 현대차 그룹도 미국의 이제 로봇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을 했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대표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지금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국내 로봇 산업 시장 규모는 5조 5천억. 예, 근데 연평균 뭐 7.8% 성장을 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높은 성장을 내지 않겠는가. 이 산업 로봇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로봇,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봇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일자리들을 좀 잠식한다든지,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로봇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 수혜를 보는 그런 흐름도 이제 강화되고 있고요. 해외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ETF는 이제 여러 개 있는데요. 미래에셋 글로벌 X의 BOTZ, 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수준, 로보글로벌이 내돈 ROBO, 요 이제 종목명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1조 6,700억 규모 해서 해외 이제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있는데,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이제 ETF는 이제 처음 출시된다. 이만큼 이제 수급적인 우호적인 어떤 요인이 발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미국 바이오 규제, 결국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제 제조 공장을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를 이제 굉장히 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바이오까지, 바이오 제조 시설까지 자국 내 이제 생산 기지를 갖추는, 또 자국 생산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성장 산업으로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쪽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또 반도체라는 거죠. 찍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찍어준기도 하고, 그만큼 또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성장 업종이 이제 중국과 한국이 또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 목적으로 이런다는 거는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사 수혜죠. 장기적으로는 반사 수혜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현대차 그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뭐 이제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건데, 그만큼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으로서는 또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국의 점유율을 글로벌 시장에서 빼앗아 올 수 있는, 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의 어떤 성장 산업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입지를 구축하게 되면 정말 한국의 먹거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미국이 규제를 거는 건 정말 끝장을 보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반도체 규제, 또 이제 경제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뭐 회담 열어가지고 그냥 환율 절상시켜서 그냥 경제 폭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국가는 정말 좀 무서운 국가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죠. 다행이고,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경쟁 대상은 이제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런 규제들이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혜다, 장기적인. 그럼 바이오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은 뭐 기사들 나왔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든 그 CDMO든 삼성바이오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미국이 어떻게 안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의약품 같은 경우는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규제로만 안 가져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 그 다음부터의 이제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또 뭔가 혜택들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또 뭐 이제 동기부여를 주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용을 좀 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서 국내 바이오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자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 CMO, CDMO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 현지 진출이 빨라지고 약가 경쟁력을 갖춰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이제 중국 견제에 대한 이제 연장선이다.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최대 이제 CDMO 기업 우시바이오를 이제 제재했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장 성산이라는 게 이제 국내 업계 해석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이제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이 지금 100여 개가 이제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 뭐 큰 기업은 딱 정해져 있죠. 베링거 인겔하임 독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 론자 이제 스위스, 또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 그리고 후지필름 이제 일본. 여기 상위권을 차지하고 계속 이 기업들에 대한 이제 과점적인 비중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거대해진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게 뭐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시바이오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비슷하게 지금 엄청난 성장률과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견제를 좀 하는 것 같다. CDMO 시장은 26년 되면요 3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약을 또 틀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도 안보죠. 우리가 식량 안보, 뭐 군사 안보, 뭐 그러지만 어쨌든 약을 쥐고 있는 것도 안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공급망을 자국 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이런 흐름도 뭐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조 공급망에 대한 외국 개입으로 위험 완화 조치를 발전시키겠다. 그만큼 이제 안보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미국 진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듯하고, 또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뭐 최근에 미국 공장들을 이제 많이 인수했잖아요. 보시면 그 SK 그룹도 이제 그렇고, GC셀도 이제 뭐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바이오 센트릭을 인수했고, 또 롯데그룹도 이제 롯데지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롯데바이오로직스가 BMS에 또 미국 시큐러스 생산 공장을 이제 인수했죠. 또 이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2조 원을 들여서 미국 체외 진단 업체를 인수했거든요. 거기 공장까지 인수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글로벌 최대 시장이 미국 진출을 포기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미국 내 시설에서 제조한 의약품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현지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런 어떤 진출은 이런 어떤 또 이 행정명령에 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뭐 엄청난 기회로 이제 여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또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는 이제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국내 바이오 업계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9년 이상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케미컬 의약품 또는 13년 넘게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바이오 의약품은 약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거죠. 약가 협상이 되는 의약품 제조사들은 자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협상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특허 전략을 변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바이오 시밀러가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바이오 시밀러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는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미국 견제가 본격화하면 국내 CDMO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단은 뭐
국내 CDMO 업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 대비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마 마련이 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M&A, 또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연구 개발 강화 등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이제 미국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하고 진출하고 R&D 센터 짓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번 행정명령 자체에 대해서 뭐 한국 바이오 업계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트너라고 이제 세계적인 그 IT 뭐 컨설팅 이런 뭐 조사 업체죠. 요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요, 이 매년마다 이제 나오는 가트너가 만드는 하이프 사이클, 이제 기술의 어떤 그 진화 형태, 단계별 이제 흐름을 좀 도식화한 자료가 있는데요. 떠오르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미지를 다운해 가지고 이제 자세히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혁신이 태동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이 관련주를 찾는 게 저는 투자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이제 뭐 성숙기, 안정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거품기를 지나가는, 예를 들어 뭐 NFT 보시면 지금 피크를 좀 지난 걸로 지금 기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데이터, 에코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초기 태동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주가 이제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보시면 태동기에 있는 게 디지털 휴먼, 여기 또 보시면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것들, 메타버스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태동하는 이제 기술로 이제 여기서 바라보고 있네요.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터널 탤런트 마켓플레이스,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스, 웹3, 파운데이션 모델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파악하면서 이제 분석하고 알아보면서 관련 기업들, 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이제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투자에서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내는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 단계별 흐름이니까요.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사 하나 좀 보도록 하죠.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되면서 사실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좀 반사수혜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야가 로봇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드론이든 뭐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로봇도 이제 뭐 단순한 어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이 중국이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해외,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으로부터 어떤 공급망, 이제 생산, 뭐, 이 제조업체,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싶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렇게 좀 대체하려는 그런 어떤 수요가 앞으로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로봇인 것 같은데요. 기사 한번 보죠. 한국에서 로봇을 생산하고 싶다. 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나 해서, 미국 현지에서 만난 대다수의 로봇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을 대체하는 로봇 생산 기지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 감지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중국산 로봇의 보안 우려, 또 품질 저하 문제와 맞물리면서 제조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전 세계 로봇 공장의 잠재적 후보지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앞으로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좀 만들어 줄 것인가. 실제로 서비스나 자율 주행을 비롯한 첨단 로봇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미국에선 데이터 소유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소유권, 이게 핵심이잖아요. 데이터. 보조금으로 성장한 중국 업체들이 로봇이 수집한 정보를 언제든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서빙 로봇에 25%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미국 현지 로봇 스타트업 A사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로봇이 축적하는 민간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제조 로봇은 민간 기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에 당연히 생산을 맡겼던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서비스 로봇의 시장 규모가 지금 급격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 서비스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는 서비스 로봇도 이제 2019년도 57억 불 시장 규모에서 내년도에는 121억 불, 그리고 전문 서비스 로봇, 의료라든지 물류, 국방 쪽은 내년도 되면 뭐 거의 40조가 넘는 시장 규모로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해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한 스타트업 대표가 얘기하는 게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로봇을 배제하는 분위기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국 로봇 생산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소량 다품종인 로봇 생산에서는 하이테크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이 매우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로봇 제조의 물길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서 기회를 살려야 한다. 어쨌든 이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짚어내네요. 한국이 로봇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별 로봇 제품에 대한 안전기술 표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로봇 산업이 테스트를 하거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어떤 거대해지고 있는, 그리고 한국이 또 이제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이슈까지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추석 연휴 기점으로 상당히 시장이 바뀐 모습이고, 이제 돈의 흐름 자체도 우호적으로 좀 물꼬가 튀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악인 구간이 결국은 바닥을 형성하고 또 이제 호재 하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시점이 결국은 그 바닥 지점을 만드는 그런 구간이라는 건 참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석 이후 좋은 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높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급들이 어느 종목으로 또 이제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어떤 업종과 테마에서 발생되는지,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이제 주도 업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